이런 시기를 거쳐서 또 안정되는 시기가 오겠죠. 네. 네. 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분 모셔서 또 시장 얘기해 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 오늘 말씀해 주실지. 네. 예,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잉이라든지 이제 과열이 사실은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많이 껴있었던 예.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보게 되면 이제 많이들 좀 해소되는 느낌인 것 같고요. 뭐 유동성, 자산 가격 예, 등등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네.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과열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해소되는 과정에서 경기에도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주식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물가에 사실은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열 자체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연준의 목표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가 갖고 많이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전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러한 과열이라든지 과잉의 리스크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연준도 사실은 좀 태도 전환이 필요한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로 세상에 어떠한 과잉이 해소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면에 차트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 붉은색,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것이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네. 한때 팬데믹 이후 가장 높았을 때 거의 30%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30% 갔던 게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면 M2 증가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네. 근데 이 제로라는 수치의 의미 자체는 이게 59년부터 이제 미국의 M2 증가율을 다시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이 과잉 유동성이라고 이제 대변을 하겠죠. 이 과잉 유동성 자체가 결국 각종 자산 가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제가 물가라고 같이 그려놨지만 결국 이 과잉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돈이 많이 풀면 그것이 이제 물가 압력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 과잉 유동성 자체가 이제 제로까지 갔다. 아마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처음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수치도 받아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건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이너스를 받아본다면 그게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0%도 사실 처음입니다. 근데 저 M2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게 이제 QE, QT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증가율이니까 예. 우리가 엄청 돈을 풀었다. 예.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이제 줄이면 예. 저 M2가 마이너스가 가야 줄어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런 거 아니죠. 신용 창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 있는 거니까 사실 예. 본원 통화 부분 자체에 늘어나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신용 창출이 계속되면 이제 결국 플러스가 증가율이 나올 텐데 결국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뭔가 좀 유치게 된다라는 의미로 저게 마이너스가 되면 확실하게 통화량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의미 예. 자체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뭔가 좀 쪼이는 느낌이 이제 결국 분명히 된다라는. 사실은 부분이죠. 저기 30%가 0이 됐으니까 엄청 확 내려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 자체가 이제 물가 쪽에도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의 통화 증발 요인도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이 있긴 하지,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너무 지나치게 풀린 부분 자체가 저렇게 이제 정상을 찾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물가 쪽도 이제 정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거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심이 이제 주식 시장의 과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 특히 이제 IT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는 빅테크와 관련된 이제 버블 얘기가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의 과열 본 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보는 게 이제 버핏 지수인데 차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증가율하고 똑같이 한때는 버핏 지수 자체가 과거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를 했던 것이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기 전까지 수준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과열 자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 레벨을 갖고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과거 평균치,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예전하고는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2017년, 18년 이런 때는 이제 4차 산업이니 기술혁명이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패러다임이 전했다라고 보면 사실은 어느 이제 적정 수준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거는 진짜 딱 거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주식시장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난해와 같이 급격하게 뭔가 조정을 받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좀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저는 신호로 좀 저게 미국 거죠? 예, 미국 겁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과열 이 형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게 조금 최근에 어떤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한때 우리가 그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때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을 보게 되면 이것도 화면에 있을 텐데요. 전 세계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전 세계 채권의 한 3분의 1은 마이너스 채권이었던 때가 불과 뭐 한 그 몇 년 전이었던 부분들인데 그럼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이란 부분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미 자체는 이제 저금리 시대는 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한번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니까 예. 조금 안정되더라도 예, 예. 야 마이너스 저는 저 금리 마이너스 갔을 때 제가 그 파생 상품 쪽에서 일을 좀 예, 하다 보니까 진짜 금리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하면 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 진짜 엄청 받았는데요. 저도 하여간, 예. 사실은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은 예. 이게 채권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된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지 예. 괜히 누구 줘가지고 예. 보관료까지 줘야 보관료.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좀 과도했다라고 네, 뭐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냥 오버해가지고 예, 그런 예, 거고 예. 이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건 다 해소됐다 지금. 예, 그래서 시장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과도한 유동성에 의해서 뭐 자산 가격이 저렇게 지나치게 좀 펀더멘탈에서 올라갔던 부분 네. 자체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자체가 뭐 너무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흐름에서 좀 탈피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이제 관건은 이제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느냐 야냐에 따라서 이제는 좀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초저금리 시대 이거는 조금 막을 내리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시장을 조금 앞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뭐 정책 금리는 경기,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실적, 예, 뭐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과열과 관련된 조금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 천연가스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유럽 증시가 올해 지금 글로벌 증시를 사실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차트 하나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차트는 그 독일의 그 천연가스 재고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저장 능력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저 위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지금 1월 1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고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탱크에 거의 90%가 차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 얼마였냐라고 보면 거의 한 30%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3배 정도가 지금 많은 상황들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저 90% 저장력에 세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100% 만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수요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90%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껏해야 10% 정도 이제 천연가스를 더 수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직도 90인가요? 예, 아직도 90입니다. 아직도 예. 1월 달이 90입니다. 저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부분 자체가.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장 탱크에 90이 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 얘기 자체는 앞으로 천연가스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지난해보다 그렇게 늘어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저께도 보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8%가 또 떨어져서 지금 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 보면 한 2달러 정도가 과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이제 천연가스가 정상 수준을 제자리로 회귀한 거죠. 갔네요, 드디어. 예,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이 12월 물가도 사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을 폈는데 결국 올 1분기에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물가 하락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좀 오늘 계속 말씀드린 이런 과열, 과잉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미 연준의 어떤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연준의 정책, 뭐 우리가 베이비 스텝 전환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조금 팬데믹에서 사실은 팬데믹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잖아요. 3년 됐나요? 예, 3년 3년 됐죠. 예, 예. 3년 네. 됐죠. 근데 가만히 보면 3년 동안 금융시장이 진짜 그동안에 보던 방향이 아니게 예. 좀 정신없게 그렇죠. 예. 굉장히 헷갈리게 물론데 그렇게 좀 많이 과한 면도 움직였는데 있고. 네. 이제는 다시 백투 베이식 우리 예, 원래 백투, 알던 예, 백투 노멀 뭐, 예, 예, 그런 우리 쪽으로, 원래 예. 알던 그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통화량, 미국 주식, 금리, 천연가스까지 어쨌든 좀 과열, 과잉이 해소되는 예. 게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네. 확인이 된다.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뭐 다른 특징 자체도 이제 뭐 남은 것이 이제 주택 가격 정도가 이제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이제 미국도 사실은 아직은 뭐 전년도를 비하면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도 상당 부분 안정을 찾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 연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은 가장 이제 저희가 지난해 우려했던 것들이 이러한 과열들 자체가 뭔가 터지면서 우리가 서프라임과 같은 신용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맞습니다. 가땅 컸던 예. 것들인데 말씀드린 이러한 과열이 해소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네. 의미에서 보면은 올해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심각한 위기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빵 터지는 네.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는 예, 않을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훨씬 그러한 커졌다. 것들이 항상 과열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터지겠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터져버리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고 뭐 다행스럽게 지난해 저렇게 다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리스크 자체가 뭐 없다라고는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줄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죠. 근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용에 관련된 거는 확실하게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금융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다 신용에 예, 그렇죠. 예. 가서 터지는 건데 나쁘니까 우리도 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작년에 또 뭐 좀 도와줬잖아요. 뭐 레고 사태니 뭐 그렇죠. 예. 말 안 되는 거 계속 해가면서 FTX 뭐 암호화폐 네, 거래소도 그런 거 하니까 파산하면서. 움찔움찔했는데 이제는 신용까지 가지는 않는다. 예. 거기까지는 좀 마음이 좀 예. 편안해지는 예.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네. 과정 속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달러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달러 네. 많이 그러니까, 안정. 예, 많이 이제 떨어졌고 네. 제가 그 연장선상에 말씀드린 것도 말씀하신 네. 게 네. 신용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 불거진다는 걸 결국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이 달러가 그렇죠. 당연히 선호를 예, 받을 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하튼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달러가 계속 하락을 네.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반대 가격이 있는 제가 화면에도 있지만 금 가격이 사실은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 완전히 그 오렌지색이 금 가격이고 파란색이 달러 지수인데 완전히 뭐 대칭적으로 지금 가고 네.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실은 인프레 해지 수단도 있고 뭐 산업용 수요도 있고 인데 결국 한편에서 보면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 금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달러의 약세 흐름이라는 게 왜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정책이 뭔가 전환이 사실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달러 약세 흐름을 사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달러 약세가 어떻게 더 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어저께 BOJ가 사실은 좀 신트를 줬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시장은 BOJ가 또 추가적으로 뭐 그 YCC 정책, 그러니까 수익률 통제 정책 자체를 뭔가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데 뭐 일단은 유지를 했는데 결국 뭐 이게 구로다 총리하고 조금 임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로다 총리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퇴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그냥 뭐 시장에 크게 충격을 안 주고 좀 가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뭐 일본 은행 내에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4월 달에 YCC 정책이 또다시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이 얘기가 요번엔 잠잠해졌지만 다시 나올 것이다. 예. 또 오늘 이제 일본이 아시겠지만 3월 말이 회기 네, 말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을 주는 어떤 정책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결국 YC 정책 자체가 폐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엔화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더 강세갈 수 있는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조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어제도 보면 엔화가 뭐 BOJ 회의 이후에는 잠시 이제 약세 전환을 했다가 한 2.6% 올랐다가 그냥 제자리 다 갔어요. 제대로 갔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이 이제 그 BOJ의 어떤 결과 또 뭐 그로다 총재의 설명 자체를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 것이다. 네, 결국 할 거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디플레 나라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 부분 높아졌고요. 네. 지금 생산자 물가가 지금 10% 가까이 됩니다. 일본이. 또 소비자 물가도 3%가 넘었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 뭐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3%고 생산자 물가가 10%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수요 쪽에서도 많이 네. 픽업한 거죠. 그렇죠. 공급만 한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여행 가시는 분의 대부분 다 일본 가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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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일본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일본도 인플레가 높아지면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임금 상승률을 이제 높이기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일본에도 그러니까 디플레에서는 최소한 벗어난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지금 YC 정책 자체가 제가 폐기된다라고 좀 보는 이유 자체가 제가 화면에 하나 네.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될 네, 수밖에 밖에 없다. 없는 부분 네. 자체를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좀 차트를 하나 이번엔 안 됐지만 이건 네. 살아있는 이슈다. 지금 실제적으로 네. 지금 일본 저 왼쪽 그림의 그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일본의 OIS 그 금리인데요, 그 스왑 금리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밴드 상단 0.5% 훨씬 넘어서 1%대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OIS라는 게 그 오바나잇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하루짜리 금리. 예, 하루짜리 금리, 외화 대출 예, 금리. 예. 이게 사실은 1%가 넘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제 정부 통과 그 0.5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는 1%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0.5%를 이렇게 막고는 데서 일본 은행의 어찌 보면 희생 자체가 상당히 크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의 국채 매입 자체가 뭐 하루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일본 은행에도 사실은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일본 은행이 그렇게 보면은 저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해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부작용도 있고 예, 예. 부작용은 뭐 예측되고 있고요. 예, 예. 시장을 뭐 오랫동안 막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의미도 없는 거 아니냐. 그쵸. 할 필요도 없으면 예, 예. 부작용도 있고 할 필요도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올해 연준은 계속해서 여하튼 금리 인상 사이클의 속도가 둔화되거나 중단이 될 네. 거고 22는 뭐 금리를 올해 100bp에서 150bp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일본 은행마저도 결국 긴축적으로 선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엔화하고 유로 자체가 강세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달러는 당연히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럼 그게 뭐겠냐? 자금 자체가 미국보다는 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BOJ 얘기할 때 우리 저 좀 전 시간에 예. 이 최근에 이 난리 친 거에 3일 한 3, 4일 됐잖아요. 예. 그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보냐? 아니면 BOJ가 마음 바뀌었냐? 뭘로 보십니까? 저는 검토는 했다고 봅니다. 검토는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구로다 총리의 뭐 임기 지금 한 네. 2개월 정도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그 회기 말 기준 그것 때문에 사실 금리가 가고 엔화가 요동을 치게 되면 사실은 북 자체가 상당 부분 3월 말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 바뀌었다? 예,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일본 BOJ 그 회의가 지금 2월 달에 없고 3월 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3월 한 번만 넘기면 4월은 바로 가는 거니까요. 예, 이번에 좀 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참았지만 네. 결국은 못 버티고 할 것이다. 예,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최근에 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좀 주식을 좋게 보는 의견들도 예, 많고요. 예, 예. 뭐 이런 것과도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중심에는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중국 글쎄요, 참 말씀드리기가 사실 이제 저도 뭐 중국에서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긴 하는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요? 이 분기 지금 저희가 지난 이제 작년 성장률 자체가 이제 3%가 나왔는데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 3%는 경기 침체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네. 네. 지금 뭐 실업률도 보게 되면 뭐 지금 5%가 훨씬 네. 넘는 상황들이고 청년 실업률은 뭐 최근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16% 정도 되니까 사실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네. 상황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풀기 시작을 네. 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뭐 지표라든지 또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조금 일간 데이터 이런 것들은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신용 스프레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각종 달러 채권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이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IB들 자체가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 바이콜 자체가 이제 다 잇따라 계속 나오고 있는 계속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 전환에 대해서 기대감을 거는 부분들이고 네. 또 중국 중국 과학원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을 9%를 전망해서 9.4%인가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0.4%였기 때문에 네. 뭐 기저효과가 네.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9%대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부분들이어서 그런데 뭐 있을 수도 있죠. 중국은 뭐 화끈하게 하니까 요번에 네. 그거 코로나 푸는 거 보세요. 그 진짜 다 걸리거나 말거나 그냥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중국의 상반기는 V자 그림이다라는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근데 이슈는 예. 경기는 V자 그림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그럼 경기 그렇게 V자로 가면 중국 주식도 V자로 갑니까? 예, 일단 간다고 간다고 봐야 봐야겠죠. 예, 워낙 또 작년이 워낙 또 2년이죠. 거의 2년 예. 동안 사실은 진으로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뭐 주식시장 당연히 뭐 이익이 일어날 수밖에. 늘어나니까. 특히 이제 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상당한 내수의 어떤 큰 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V자로 돌아서고 중국 증시가 V자로 돌아서면 네. 우리 주식 올라가는 건 뭐 너무 쉽죠. 중국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그렇죠. 올라가겠어요. 예, 네. 그래서 올해 뭐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나와서 올해 모멘텀이 좀 상반기에 몰려 있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예. 드렸던 게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그러한 분위기를 맞습니다. 좀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뭐 우리가 계속 간다 네. V자로 계속 간다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예, 좀 예. 게 몇 가지 좀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게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오는 제가 하나 같이 화면에 좀 보여드렸는데 뭐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이 사망률을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중국이. 중국이. 네. 우리 어제 저녁에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나 피크라는 이제 용어가 새롭게 예. 등장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중국이 저성장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하고의 뭔가 비교 이런 얘기도 예, 뭐 좀 아직까지 있고요. 그렇다 네. 뭐 인도하고 사실은 저희가 네. 이렇게 딱 비교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거는 좀 조금 먼 얘기일 먼 수 있긴 얘기지만. 일 수는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조금 중심이 조금은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기름을 붓는 건 사실은 중국의 사실은 저 화면에 제가 기사를 하나 네네. 따왔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딱 생각이 딱 와닿아서 사실은 제가 오늘 네.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마윈. 마인의 어떤 그림과 더불어서 위에 보시면 세장이라는 네. 세장 경제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여전히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틀 안에서 결국은 더 나가지 못하게 지금 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저 세장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억셀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기 좀 와인 어렵습니다. 또 저러다가 어떻게 저거 괜찮을까요? 저거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그렇군요. 걱정을. 예, 네. 예. 중국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짧게 그래서 결론을 내주신다면요, 의원님. 예, 올해 뭐 지금 뭐 미국 증시장은 아직은 그렇게 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올해 그 연초에 들으면서 저는 게임 체인저가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유럽,
네. 네. 또한 말씀드린 오늘 이제 중국 V자반인데요. 또 거기에 이제 달러라는 약세 자체가 이제 거의 결부돼서 이 세 가지 그 게임 체인저 자체가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상당 부분 예상보다는 좋게 견인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오늘 네. 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잉 해소, 과열 해소, 게임 체인저 세 가지 정리를 네. 잘 해주셨네요. 예.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